어휴, 엄마 진짜 얼마나 드신 거예요? 청년은 비틀거리는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부러 크게 투덜댄다. 가로등 하나 없는 재개발 구역. 뒤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건장한 남성들이 누군가를 쫓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발소리는 청년이 엄마라고 말하는 여성을 쫓는 발소리였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구하게 되는 여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 또한 몰랐다. 이 낯선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한 번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한 번의 선택이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한 재벌 회장과 이름 없는 청년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뒤집힌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2월의 서울, 밤 11시. 재개발 구역 골목은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명품 코트는 진흙으로 얼룩졌고 하이힐 한 짝은 이미 어디선가 벗겨졌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전현 어디 갔어? 회장님, 그냥 순순히 나오시지. 용역들의 목소리가 골목 사이를 울렸습니다. 한서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사촌 박태식이 보낸 놈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을 없애버리려는 계획,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무너진 담벼락 틈으로 몸을 숨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한서윤은 비명을 삼키며 끌려갔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때 묻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한서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명품 코트를 구겨 컨테이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 참으세요. 발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야, 거기 누구 없어? 용역 한 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서윤의 어깨를 확 끌어안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을 흔들었습니다. 어휴, 엄마 진짜 얼마나 드신 거예요? 청년의 목소리는 짜증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용역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뭐야, 술 처먹은 모자네.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오늘 너무 많이 드셔서 집에 좀 데려가려고요. 청년은 한서윤을 더 끌어안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이 청년의 어깨에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A씨, 술 냄새 지독하네. 용역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아, 이쪽엔 없다. 반대편 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서윤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그녀를 놓아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멀리 안 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한서윤은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저 수많은 사람 속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그런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표정 보니까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거든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미 위험한 인생이에요. 청년이 쓰게 웃었습니다. 그때 한서윤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청년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발이 너무 아파서. 한서윤은 맨발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이힐 한 짝으로 달리느라 발바닥이 온통 까져 있었습니다.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청년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작업화 끈을 풀었습니다. 이거라도 신으세요. 안 그럼 동상 걸려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12월 밤거리에 맨발로 서 계시잖아요. 청년은 말없이 작업화를 벗어 한서윤 앞에 놓았습니다. 한서윤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발을 넣었습니다. 사이즈가 컸지만 따뜻했습니다. 청년은 양말만 신은 발로 서서 다시 골목을 살폈습니다. 5분만 더 기다려봐요. 완전히 사라지면 움직이는 게 나아요. 한서윤은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인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재개발 구역에서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 성함이 이강민이요. 청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철거 현장 경비 알바요. 밤에만 나와서 일하거든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 안 하셔도 돼요. 듣고 싶지 않아요. 강민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차피 다신 안 볼 사람인데 이름 알아서 뭐해요. 그냥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시면 돼요. 그 말에 한서윤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모든 게 소용없는 순간 자신을 살린 건 낯선 청년의 따뜻한 거짓말과 진심이었습니다. 강민이 다시 골목 밖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로 가셔야 하는데 제가 큰 길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가다가 또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강민은 단호하게 말하며 앞장섰습니다. 한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양말만 신은 발, 추운 겨울밤. 이 청년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고 자신의 옷을 덮어주고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체 누구지? 한서윤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22년 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큰 길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진 대로였습니다. 강민이 멈춰섰습니다. 여기까지만 갈게요. 저 앞에 택시 잡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서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업화, 저기 편의점 앞에 놔두면 돼요. 내일 찾으러 올게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화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벗어 강민에게 건넸습니다. 강민이 작업화를 받아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세상이 생각보다 무서우니까. 그 말을 남기고 강민은 돌아섰습니다. 한서윤은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이강민.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한서윤은 몰랐습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22년 동안 찾아 헤매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잠시 뒤 한서윤은 택시를 타지 못했습니다. 큰 길까지 나왔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자. 그녀는 근처 편의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12월 밤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청년이 덮어준 패딩을 꽉 여몄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강민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아요. 곧 택시 잡아서. 택시는 여기 잘 안 와요. 재개발 구역이라.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일단 따뜻한 데 가 계세요. 저 혼자 쓰는 컨테이너인데 히터는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입술이 파래지고 있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한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만졌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이미 도와드렸는데 여기서 쓰러지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그냥 몸 좀 녹이고 가세요. 강민은 먼저 걸어갔습니다. 한서윤은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컨테이너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 히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강민이 히터를 켰습니다. 금방 따뜻한 바람이 퍼졌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한서윤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민은 편의점 봉투에서 호떡 2개를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제 저녁인데 하나 드세요. 따뜻한 거 먹어야 몸이 좀 풀려요. 아니에요. 당신 거잖아요. 전 하나만 먹어도 돼요. 원래 1개만 살 생각이었거든요. 강민이 호떡을 한서윤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서윤은 호떡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먹어봤을까? 편의점 호떡? 재벌 회장인 그녀의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강민이 자신의 호떡을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한서윤도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뜨거웠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가슴까지 퍼졌습니다. 맛있죠? 여기 편의점 호떡이 진짜 맛있어요. 강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호떡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 웃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의 웃는 얼굴, 눈가에 생기는 주름,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환하게 빛나는 눈빛, 모든 게 너무 익숙했습니다. 22년 전 그녀 곁을 떠난 남편 이도현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호떡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연일까? 한서윤은 강민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히터 불빛 아래 강민의 옆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콧날, 턱선, 이마선, 하나하나가 도연을 닮았습니다. 저기,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살이세요? 26이요. 왜요? 26. 한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2년 전 그녀는 4살짜리 아들을 잃었습니다. 유원지에서 단 5분, 한눈판 사이 사라진 아들. 경찰도 사설탐정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6이었습니다. 설마.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강민이 호떡을 다 먹고 봉투를 구겼습니다.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요. 그럼 이제 택시 불러드릴게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큰 길이라 금방 올 거예요. 강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서윤은 그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 쓰는 방식, 핸드폰 잡는 각도까지 도연과 닮았습니다. 이건 대체 뭐지? 한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택시 10분 뒤에 온대요. 제가 큰 길까지 같이 갈게요. 감사합니다. 한서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눈 오네. 조심해서 가세요. 강민이 패딩 모자를 한서윤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 순간 한서윤은 강민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엄마, 눈 온다. 조심해. 어린 시절 아들이 하던 말투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억양도 발음도 심지어 조심해라고 할 때 살짝 혀 짧은 발음까지. 한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강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서. 한서윤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눈이 점점 많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불빛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저기 오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강민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서윤은 택시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강민을 돌아봤습니다. 눈 내리는 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청년. 남루한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거친 손.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강민. 한서윤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우연이 진짜 우연일까? 아니면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강민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서윤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혹시 너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2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걸까? 아니면 그저 너무나 닮은 타인일 뿐일까? 한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청년을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컨테이너로 돌아온 강민은 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호호 불며 녹였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택시비는 있는 건가? 강민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호떡 1개가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강민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컨테이너 지붕 위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그 하얀 눈 아래 두 사람의 운명이 조용히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22년 만의 재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서윤은 매일 밤 그 재개발 구역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강민을 지켜봤습니다. 경비 초소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모습, 순찰을 도는 뒷모습, 새벽에 퇴근하며 어깨를 축 늘어뜨린 모습, 모든 게 눈에 담겼습니다. 확인해야 해. 제대로. 한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강민이 경비 초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강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배를 급히 끄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한서윤은 손에 든 보온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녁 드셨어요? 강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컵라면만 드시는 거 봤어요. 한서윤의 말에 강민이 움찔했습니다. 지켜보셨어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한서윤은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 편해져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보온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드실래요? 저도 아직 저녁 안 먹었거든요. 한서윤은 또 다른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컨테이너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안에서 먹어요. 밖은 너무 추워서. 컨테이너 안은 지난번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강민이 히터를 켰지만 온기가 퍼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내세요? 한서윤이 물었습니다. 네. 집보다 여기가 더 가까워서요. 출퇴근 시간도 아끼고. 집은 어디에? 고시원이요. 여기서 버스 타고 40분. 강민이 도시락 뚜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제육볶음과 계란말이, 밥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와, 대박.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서윤은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비서에게 부탁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강민이 정말 맛있다는 듯 숟가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도 천천히 먹는 척하며 강민을 관찰했습니다. 밥 먹는 속도, 반찬 집는 순서, 숟가락 쓰는 방식, 모든 게 도연과 닮았습니다. 도연도 밥을 먹을 때 왼쪽 반찬부터 먼저 먹었습니다. 도연도 국물을 마실 때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 한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민이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의 바지가 살짝 올라가며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한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발목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친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심하게 물린 듯한 자국. 한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강민이 급히 물었습니다. 아, 네, 손이 미끄러워서. 한서윤은 숟가락을 주우며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 흉터, 22년 전 4살이었던 아들 도연이는 유원지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구하려다 개에게 물렸습니다. 왼쪽 발목, 병원에서 꿰맨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아 흉터로 남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겁니다. 성장하면서 조금 옅어지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한서윤은 그 흉터의 모양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달 모양처럼 휜 자국, 3군데 깊은 이빨 자국. 지금 강민의 발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저기,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목, 다치셨어요? 강민이 자신의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어렸을 때 생긴 거예요. 언제요?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 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저 기억도 없어요. 보육원. 한서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보육원이요? 네.
저 5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고 부모님은 몰라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강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감정이 메말라버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육원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이름표 하나 달랑 달고 이름표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강민. 그게 전부였어요. 한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민. 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민초 같은 아이. 그건 한서윤이 아들에게 지어주려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도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원지에서 잃어버렸을 때 아들은 이름표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들을 데려가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 한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건지 들으셨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물한테 물린 것 같다고. 개나 고양이한테. 개. 맞았습니다. 강아지에게 물린 흉터였습니다.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얼굴, 말투, 버릇, 그리고 흉터.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한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혹시 유전자 검사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유전자 검사요? 강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모님을 찾으려면 그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찾고 싶지 않아요. 강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날 버린 사람들을 왜 찾아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직 아니야.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만약 틀렸다면 강민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사정? 강민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5살짜리를 보육원 앞에 버리는 게 무슨 사정이에요. 그냥 키우기 싫었던 거죠. 아니에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세상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강민이 한서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진지하세요? 그냥 제 얘기 같아서. 한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어서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퉁명스럽게 말했네요. 아니에요. 당신 감정이 당연한 거예요. 한서윤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강민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도준아.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22년이나 걸렸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서윤은 재빨리 닦았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늦었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강민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서윤은 컨테이너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강민을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왜요? 그냥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괜찮으면요. 한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서윤이 눈 내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달려가서 안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확실히 확인하고 말할게. 한서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예약해줘. 최대한 빨리. 그리고 22년 전 실종 사건 기록 다시 찾아봐. 보육원 입소 기록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였으면 좋겠어. 전화를 끄는 한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하늘이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들 찾았어. 한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22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어머니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한서윤은 다시 강민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도시락을 들고. 하지만 강민은 경비 초소에 없었습니다. 강민 씨 어디 갔어요? 옆 초소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 친구 오늘 면접 간다고 일찍 갔어요. 면접이요? 네. 정식 경비회사 면접이요. 여기 알바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저녁 9시. 한서윤은 컨테이너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눈이 또 내렸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강민이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보였습니다. 한서윤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강민 씨. 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강민의 목소리가 흐렸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네, 좀. 강민이 휘청거렸습니다. 한서윤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요. 컨테이너 안으로 강민을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려는데 강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면접 떨어졌어요. 그래요? 또 떨어졌어요. 세 번째예요. 강민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력서 내면 다들 좋다고 하거든요. 경력도 있고 성실하고. 그런데 막판에 신원조에 들어가면 다 떨어져요. 한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원조예요? 전과 때문이에요. 강민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과 이범, 폭행죄. 한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전과자는 안 뽑는데요. 특히 폭행은 절대 안 된다고.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진짜로. 그럼 왜? 남 구하려다 걸렸어요. 강민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저 21. 강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복싱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후보까지 올라갔었어요. 한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싱이 좋았어요. 보육원에서도 고아원에서도 링 위에서만큼은 당당할 수 있었거든요. 강민의 목소리가 멀리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도 훈련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늦은 밤이었고 한서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골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애 하나가 3명한테 둘러싸여 있었어요. 술 취한 남자들이 그 애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렸죠. 그만하라고. 경찰 부르겠다고. 강민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웃더라고요. 너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누구였는데요? 재벌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한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놈이 저한테 먼저 주먹 날렸어요.
제 얼굴을 가격했고 강민이 자신의 턱을 만졌습니다. 전 그냥 반사적으로 막았어요. 복서니까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그래서 한 대 쳤어요. 딱 한 대.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놈이 쓰러졌어요. 턱 맞고 뒤로 넘어갔죠.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강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재판에서는 달랐어요. 뭐가요? 제가 먼저 때렸대요. 아무 이유 없이. 한서윤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애도 증언을 바꿨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본 적 없다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폭행했다고. 왜요? 왜 거짓말을? 나중에 들었는데 협박이 심했나 봐요. 강민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CCTV도 없었어요. 골목이라 목격자도 없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제가 복서라는 게 문제였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운동선수는 그냥 흉기다. 일반인한테 주먹 쓰는 건 흉기 폭행이랑 똑같다고. 한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도 국선이었어요. 돈 없으니까. 그 변호사는 그냥 합의하라고만 했어요. 합의요? 네. 합의금 내고 선처받으라고. 안 그러면 실형 산다고. 강민이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돈이 어딨어요? 보육원 나온 고아한테. 그래서요? 실형 1년 받았어요. 한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출소하고 나니까 복싱협회에서 제명됐더라고요. 정과자는 선수 못한대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가대표 후보까지 갔던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났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 재벌 아들이 사람을 풀었어요. 사람을요? 제가 취업하려고 하면 다 막았어요. 편의점 알바도 공사장 일도 다. 한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강민 쓰면 안 된다고. 문제 있는 놈이다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강민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결국 신원조회 안 하는 일만 할 수 있었어요. 일용직, 야간 경비, 이런 것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세요? 강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냥 너무 억울해서요.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제가 잘못했대요. 강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가자, 폭행범, 위험한 놈. 그게 제 이름이에요. 한서윤은 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네,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이고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을 구하려다 다친 사람이에요. 그건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강민이 한서윤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 처음 만난 사람인데. 한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습니다. 그냥 공감해서요. 한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시스템한테 짓밟혀 본 적 있거든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계속 찾아오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 같아서요. 네,
제 아들도 당신 나이쯤 됐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2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유원지에서. 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신 보면 자꾸 제 아들 생각이 나요. 혹시 우리 아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외롭게 있을까? 한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죠? 아니에요. 강민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끔 궁금해요. 제 엄마가 어떤 사람일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강민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근데 만나고 싶진 않아요. 왜요? 날 버린 사람인데 만나서 뭐해요? 강민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서윤이 강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 엄마는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아세요? 알아요. 확신해요. 한서윤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당신 엄마는 평생 당신을 찾아 헤맸을 거예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을 거고요.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서윤의 눈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요. 당신 인생.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해요. 강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히터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한서윤은 강민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곧 말할게. 진실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다 말할게. 강민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참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어렸을 때 눈 오는 날이 제일 좋았어요. 왜요? 보육원에서 다 같이 눈사람 만들었거든요. 그럴 땐 가족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강민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서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22년 동안 아들은 혼자 눈사람을 만들며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엄마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사흘 후 한서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또 강민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강민이 공사장 근처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민 씨. 한서윤이 다가가자 강민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낮에 여기서 일용직 한다고. 한서윤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만 드시지 말고 이거. 아니, 정말 괜찮아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강민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도시락을 강민 옆에 놓고 함께 앉았습니다.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강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민아.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한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별아, 왜 여기?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점심 먹었나 싶어서. 은별이 손에 든 도시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한서윤을 발견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서윤이 대답하려는데 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은별아, 너 바쁘지 않아?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오후 수업 없어. 강민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은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강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서윤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저 먼저 갈게요. 한서윤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한서윤은 자리를 떠나며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은별아, 왜 자꾸 이래? 강민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강민아, 나 정말 내가 걱정돼서 그래. 은별이 강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민은 손을 뒤로 뺐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잘 살고 있어. 이게 잘 사는 거야? 일용직 전전하고 컨테이너에서 자고.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다 나 때문이잖아. 은별아. 강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일은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고. 하지만, 그리고 난 후회 안 해. 너를 지킨 거. 강민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가도 난 똑같이 할 거야. 너를 구하려고. 은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보야. 진짜 바보야. 알아. 나 바보지. 강민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만나자. 나 같은 정과자랑 있으면 너만 손해야. 무슨 소리야? 은별이 소리쳤습니다. 난 내가 정과자든 뭐든 상관없어. 너는 내 은인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별아, 하지 마. 제발. 왜 안 돼? 난 너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없어. 이런 나랑 있으면 너만 힘들어. 그런 거 상관없어. 난 상관 있어. 강민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 내가 정과자랑 사귀면 어떻게 돼? 학부모들이 뭐라고 할지 알아? 은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 딸이 정과자랑 만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강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난 그게 싫어. 너까지 내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강민아,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만나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야. 강민이 등을 돌렸습니다. 강민아. 은별이 불렀지만 강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은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서윤은 모든 걸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아이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구나. 강민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서윤이 다가갔습니다. 강민 씨. 강민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괜찮아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윤은 강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돼요. 그 말에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정말 나쁜 놈이죠? 왜요?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밀어내니까.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아요. 한서윤이 강민을 안아줬습니다.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강민은 한서윤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서윤은 강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22년 전 어린 아들을 달래주듯. 얼마나 지났을까? 강민이 천천히 한서윤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이상한 모습 보여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서윤이 손수건을 꺼내 강민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저 여자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 구해줬어요. 그날, 제가 정가자 된 날이요. 아, 그 애는 착한 애예요. 너무 착해서 문제죠. 강민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놈한테 고마워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목숨 구해줬는데. 근데 저는 그 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강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애는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정가자랑 사귀면 안 되잖아요. 한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이인가.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도연이 닮았어. 한서윤의 남편 도연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강민 씨, 한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에요. 당신이 정가자가 아니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네. 정가 기록이 지워진다면. 그러면 그 여자분이랑 만날 거예요? 강민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전 여전히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이 생긴다면요? 그럴 리가 없죠. 만약이요. 만약. 한서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안아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기억할게요. 왜요? 그냥요. 한서윤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제 명함이에요.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연락하세요. 강민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서윤. 이름만 적혀 있고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사는요? 프리랜서예요. 한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윤은 강민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저 구해줬잖아요. 네,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조만간 다 말해줄게요. 제대로.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강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한서윤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당장 다 말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엄마야. 22년 동안 찾던 엄마.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게 나와야 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한서윤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검사 결과 언제 나와? 내일 오전이요, 회장님. 알았어. 그리고 한서윤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강민 정과 기록 지울 수 있는 방법 알아봐. 재심 청구든 뭐든. 그리고 그 재벌 아들 5년 전 사건 관련 증거 다시 찾아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은별이라는 사람 신상 조사해. 초등학교 교사일 거야. 무엇 때문에? 내 며느리감이야. 한서윤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청년이 도련님이신가요? 내일이면 알아.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였으면 좋겠어. 차창 밖으로 강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공사장으로 돌아가는 뒷모습,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이길.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병원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아직 뜯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22년 동안 찾던 희망이 다시 사라질까봐. 회장님,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아직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9%입니다. 한서윤의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이강민 씨는 회장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순간 한서윤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짜예요? 네, 회장님. 확실합니다. 한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도준아, 우리 도준이 22년 8030일 19만 2720시간 그 긴 시간을 찾아 헤맨 아들 드디어 찾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좋아서. 한서윤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살아있었어요.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민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태식 전무가 이강민 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도청 장치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공사장에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경호팀 보내. 지금 즉시. 이미 보냈습니다. 하지만 뭐야? 회장님도 위험합니다. 박 전무가 회장님까지. 그때였습니다. 한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누나, 오랜만이네. 박태식이었습니다. 태식아. 한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누나 때문에 밀려난 내 자리 되찾으려고. 박태식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누나만 없으면 되거든. 그 정과자 새끼랑 같이. 한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히 내 아들한테 손대려고? 아들. 박태식이 웃었습니다. 그 거지 새끼가 누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2년 전에 죽었잖아.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어. 99.999%. 내 친아들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박태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더 빨리 죽여야겠네. 누나도 그 새끼도. 내가 감히. 이미 늦었어, 누나. 지금쯤 그 새끼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서윤은 황급히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한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이한테 당장 가. 같은 시각. 공사장. 강민은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강민 씨, 저기 자재 좀 옮겨주세요.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재가 쌓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덤프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덤프트럭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강민을 향해 죽는다. 강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험해. 누군가 강민을 밀쳤습니다. 강민의 몸이 옆으로 굴렀습니다. 쾅! 덤프트럭이 자재 더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철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민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호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서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한서윤? 강민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모셔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위험이? 그때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공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새끼 잡아. 119 불러. 사람 다쳤어. 경호원이 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뭐가? 이강민 씨, 당신은 한서윤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경호원의 말에 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자세한 건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경호원을 따라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 씨, 괜찮아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근데 대체, 미안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죠? 거기서 만나요. 잠깐만요. 저 진짜 당신 아들이에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서윤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22년 전 유원지에서 잃어버렸어요. 4살 때.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이름은 이도준이었어요. 내 아들. 강민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발목 흉터 기억해요? 강아지한테 물린 거. 3살 때 유원지에서. 맞아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도 말투도 버릇도 다 아빠 닮았어요. 도연이 아빠, 당신 아빠, 저한테 아빠가 있었어요? 응,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처럼. 한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도준아. 엄마가 늦어서.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응, 도준아. 엄마야.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지켜줄게. 아무도 당신 건드리지 못하게. 강민은 전화를 들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2년.
혼자였던 모든 시간, 엄마를 그리워했던 모든 밤, 이제 끝이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VIP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준아. 엄마.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윤이 달려가 강민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강민도 한서윤을 안았습니다. 22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울면서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22년이나.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강민이 한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서윤은 강민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이제 안 힘들어도 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한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함 속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태식. 한서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내 아들한테 손 떼려고 했어. 박태식이요? 내 사촌 동생. 회사 부회장 자리 노리던 놈. 한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날 죽이고 회사 차지하려고 했어. 그리고 당신도. 왜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상속권자니까. 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끝장낼 거야. 한서윤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됐어? 네, 회장님.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전부. 좋아. 주주총회 날짜 당겨. 이번 주 금요일로. 알겠습니다. 한서윤이 전화를 끊고 강민을 받습니다. 도준아, 금요일에 나랑 같이 갈래? 어디요? 주주총회.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자리. 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야. 넌 한국 제일 기업의 상속자야. 한서윤이 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당당해져도 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세상이 잘못한 거야. 강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이 가자. 엄마랑. 한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한서윤은 강민을 다시 안았습니다. 기다려, 박태식. 한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 아들한테 한 짓 100배로 갚아줄게. 폭풍 전야였습니다. 금요일, 한국 최대 기업 한빛그룹 본사. 주주총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태식은 단상 위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한서윤을 끌어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박태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서윤 회장의 해임권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최근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태식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거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입니다. 누구죠? 그 남자가? 주주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가자입니다. 폭행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박태식의 목소리가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개인적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의 이익을 해칩니다. 주주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합니다. 한서윤 회장을 즉시 해임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녀 옆에는 강민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강민. 머리를 단정히 넘긴 모습은 더 이상 공사장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서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 누나. 아니, 한 회장. 지금 무슨 박태식 전무. 한서윤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증거도 있고 그 돈은 제 사비입니다. 한서윤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개인 계좌에서 나간 돈이에요. 회계법인 확인서도 있고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라고 하셨는데 한서윤이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들 이도준입니다. 주주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라니? 22년 전에 실종된 그 아이. 박태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죽었어. 죽지 않았어요. 한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비서가 스크린에 검사 결과지를 띄웠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9%. 주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2년 전 유원지에서 잃어버린 제 아들입니다. 이름은 이도준, 지금은 이강민으로 살고 있었죠.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니었어요. 한서윤이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사건 재조사했습니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고 CCTV 추가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골목길, 여자를 끌고 가는 남자들, 그리고 말리는 강민,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재벌 아들, 정당방위로 막는 강민. 주주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어요. 제 아들은 사람을 구하려다 누명을 쓴 겁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박태식 전무. 한서윤이 박태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제 아들을 죽이려 했잖아요. 며칠 전 공사장 사고.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박태식이 건설사 사장과 통화하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그 전과자 새끼 오늘 공사장에서 사고로 처리해.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전무님. 한서윤도 조만간 처리할 거니까. 걱정 마. 주주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살인교사잖아. 경찰 불러야 해. 박태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합성이고 음성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한서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스크린에 새로운 서류들이 떴습니다. 박태식 전무의 횡령 내역입니다. 지난 5년간 회사 자금 32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주주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 하청업체 리베이트, 분식회계까지. 한서윤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검찰에도 이미 넘겼고요. 박태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식 씨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한서윤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태식은 끌려가면서 한서윤을 노려봤습니다. 2년.
두고 봐. 한서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두고 볼 건 당신이에요. 감옥에서 박태식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제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회사를 키우면서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아들을. 강민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겪은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당한 누명, 정가자 낙인, 차별과 무시. 제 아들은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주주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회사를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한서윤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 정의가 우선인 회사. 약자를 짓밟지 않고 진실이 승리하는 회사. 강민이 한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당당히 설 수 있는 회사. 한서윤이 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도준은 이제부터 한빛그룹의 정식 후계자입니다. 법적으로도 혈통으로도.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한서윤과 강민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강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후계자 같은 거 못할 게 뭐 있어. 한서윤이 강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22년을 혼자 버텼잖아. 그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 하지만 전 공부도 많이 못했고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한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준아. 네. 이제 은별이한테 가도 돼. 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한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과 기록도 지워질 거야. 재심 청구했고 무죄 확정될 거고. 정말요? 응. 그리고 돈도 이젠 걱정 없잖아. 한서윤이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랑해도 돼. 내 마음 솔직하게. 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뭘? 당연한 건데.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햇빛만큼은 온화했습니다. 도준아. 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네. 약속이야. 약속할게요, 엄마. 강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서윤은 아들의 웃는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2년 만에 보는 아들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서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아이 행복하게 해줄 거야. 모든 악이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엔딩에서는 옥탑방에서의 첫 가족 식사, 강민과 은별의 재회, 그리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희망적인 마무리를 그려내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강민은 한서윤의 집이 아닌 자신의 옥탑방으로 엄마를 초대했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강민이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좁고 낡아서 부끄럽네요. 무슨 소리야? 엄마는 내가 살던 곳이 궁금했어. 한서윤이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 작은 싱크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불은 단정하게 개져 있었고 책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5년을 살았어요. 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 땐 저 창문으로 하늘 보면서 버텼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한서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그 좋은 날이 왔어. 네. 엄마 덕분에. 강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엄마한테 처음으로 해드리는 밥이에요. 그래. 뭔데? 김치찌개요. 제일 자신 있는 거. 강민이 좁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물을 붓고 한서윤은 침대 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혼자 밥 해먹으면서 살았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분 후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한 냄비, 계란말이, 김치, 밥 2공기.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강민이 2손을 모았습니다. 한서윤도 따라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들. 그 말에 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울어? 맛없어?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강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엄마랑 밥 먹는 날을 상상했어요. 이렇게 단둘이.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어. 네. 꿈만 같아요. 2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얼큰하고 맛있었습니다. 도준아, 정말 맛있다. 진짜요? 너무 짜지 않아요? 완벽해. 우리 아들 요리 천재네. 한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민도 따라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2 사람은 작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응?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복싱이요. 강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한서윤이 강민을 돌아봤습니다. 좋아. 정말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지. 회사 일은 천천히 배우면 돼. 한서윤이 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고 도준아. 네. 은별이한테는 아직 연락 안 했어? 강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바보야.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은별이가 놀라지 않을까요? 그럼 천천히 설명하면 되잖아. 진실을. 한서윤이 강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 당장 가. 더 늦기 전에. 네, 엄마.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강민은 은별의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별이 보였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손 흔드는 모습, 강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별이 아이들을 보내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별아, 강민이 불렀습니다. 은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아? 눈이 커졌습니다. 왜? 여기? 강민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미안해. 그동안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너무 못됐지. 밀어내고 피하고. 아니야, 강민아. 내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 이제 괜찮아.
강민이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과 기록 지워졌어. 재심에서 무죄 나왔어. 정말? 은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그리고 강민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 진짜 정체를 알게 됐어. 정체? 나 한빛그룹 회장님 아들이야. 은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22년 전에 실종됐던 아들. 그게 나였어. 강민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원지에서 잃어버린 것, 보육원에서 자란 것, 엄마를 다시 만난 것. 은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강민아,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괜찮아. 엄마 찾았으니까. 강민이 은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한테 당당할 수 있어. 강민아, 은별아. 강민이 은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랑해. 5년 전부터 계속. 은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강민아. 강민이 은별을 꽉 안았습니다. 5년. 기다렸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바보야. 이해해. 다 이해해. 은별이 강민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행복하자. 우리. 응. 꼭.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복싱 체육관에 등록했습니다. 전국체전을 목표로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은별은 매일 저녁 체육관을 찾아와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은 가끔 두 사람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한서윤은 체육관에 왔습니다. 링 위에서 땀 흘리는 강민, 링 밖에서 응원하는 은별. 한서윤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박태식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징역 15년. 그래. 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횡령 혐의는 전액배상 명령 떨어졌습니다. 재산 몰수형도요. 잘 됐네. 한서윤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상속 등기도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정식 후계자십니다. 수고했어.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한서윤은 다시 링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이 훈련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은별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강민아. 응, 고마워. 강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한서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지는 거구나, 우리 아들. 밤, 한서윤의 집, 넓은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서윤, 강민, 은별. 첫 만남이니까 제대로 인사할게요. 은별이 깍듯하게 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최은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은 무슨, 편하게 불러. 한서윤이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도준이 잘 부탁해요. 제가 더 부탁드려요. 은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한서윤이 직접 준비한 한정식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만드신 거예요? 응. 처음 해봤는데 어때? 맛있어요. 강민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준아. 네, 엄마. 다음 주에 아빠 산소 갈 거야. 같이 갈래? 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 응. 아빠한테 인사시켜주고 싶어. 우리 아들 찾았다고. 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한서윤이 강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별은 먼저 돌아갔습니다. 강민이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응. 강민아, 오늘 정말 좋았어. 어머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치? 우리 엄마 최고지. 강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하자, 은별아. 응. 우리 꼭 행복하자. 은별이 강민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며 뛰어갔습니다. 강민은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강민. 한서윤이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저 정말 행복해요. 강민이 한서윤 옆에 섰습니다. 꿈만 같아요. 엄마도 생기고 은별이도 만나고 복싱도 다시 하고 당연한 거야. 내가 받아야 할 행복이었어. 한서윤이 강민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22년 동안 못 받은 거 이제부터 다 받는 거야.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착한 마음 잃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강민은 대답 대신 한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도준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6개월 후 강민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서윤과 은별은 관중석에서 울며 응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강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메달을 제 엄마에게 드립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렸습니다. 22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맨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은 엄마. 관중석에서 한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강민이 금메달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서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관중 전체가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해 겨울, 강민과 은별이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강민이 한서윤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 손 꼭 잡아주세요. 당연하지. 엄마가 끝까지 함께할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기다렸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이도준 씨와 신부 최은별 씨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들 행복해졌어.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지켜줘서. 결혼식이 끝나고 강민과 은별, 한서윤은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도준이에요. 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엄마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은별이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도준이 아내 은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한서윤도 무릎 꿇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들 찾았어. 믿어지지 않지? 한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2년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어. 우리 도준이.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과 은별의 새 집, 한서윤이 선물한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뭐가? 손주 낳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한서윤이 웃었습니다. 손주요? 은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연하지. 빨리 나. 엄마 손주 보고 싶어. 엄마. 강민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한서윤이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도준아. 네, 엄마. 행복해야 해. 꼭. 네. 행복할게요, 엄마. 강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한서윤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 아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한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22년 전 아들을 잃은 그 봄. 그리고 지금 아들을 되찾은 이 봄. 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한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돌려주셔서 이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차는 봄밤을 달렸습니다. 벚꽃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하고 사랑은 시간보다 강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찾는 사람도 당신을 찾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꼭 전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세요.